서울에서요, 금액대별로 갈아타기 좋은 지역 어디를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데는 아무래도 도심이겠죠. 그래서 서울 도심이다 그러면 강남, 광화문, 요즘은 용산까지도 같이 보고 있고요. 여의도, 이 세 지역인데요. 가격이 평당 한 1억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부담되시면 이제 저는 칠광역 중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서울은 어차피 도시계획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칠광역 중심은 일자리가 많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곡이라든지 DMC, 청량리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여기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니까요. 하시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요즘 집값 오른다, 서울 아파트값 11주 연속 올랐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구독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을 짚어보면서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주 연속 올랐다, 떨어진 곳도 반등하고 있다 라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예, 한국부동산원 통계인데요. 주간 단위로 이제 6월 3일 기준이죠. 그렇게 상승률을 보면 한 0.1% 정도 올랐는데요. 11주 연속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오르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송파구라든지 이렇게 먼저 올랐던 지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2월 12일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3개월은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요. 0.1%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한 5,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강남 상구라든지 마용성 이런 지역들에서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노도강까지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가 퍼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신축, 대단지, 그리고 소형 평형 위주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집값 상승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얼마 전에 우대빵 부동산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서울에서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먼저 아파트 갈아타기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집이 있으신 분이 현재 집보다도 조금 더 넓거나 아니면 생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거주 환경도 좋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도 높이는 이런 투자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분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갈아타기 통계 같은 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에서 추정을 한 건데요. 우리가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최초 매입이 많고 주택 소유율이 낮거든요. 20대 같은 경우 1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최초 매입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보고요. 4050 중장층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율도 높고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대부분 갈아타기다. 이렇게 해서 그 두 비중을 차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4050 세대가 많이 사더라도 2030 세대가 또 많이 사면 사실은 갈아타기 비중이 낮은 거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 1분기부터 해서 2024년 1분기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2021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경기가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50 세대의 갈아타기도 많았고 2030 세대의 최초 매입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중 차이 자체가 0.29%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4050 세대의 비중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2030 세대의 최초 매입 비중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8.61%포인트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큽니다. 14.57%포인트니까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이를 가지고 갈아타기 비중이 어느 정도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한 거죠. 그럼 서울에서 갈아타기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네, 아무래도 주거 선호 지역이 많이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강남구가 이제 가장 그 비중 차이가 크고요.
그 다음 이제 광진구, 서초구의 순으로 나왔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주거 선호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 연도만 보는 것은 좀 뭐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4개년도 정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상위 5개 구에 포함된 구들만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만 4번을 포함된 구가 양천구로서 가장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남구, 서초구가 한 3번, 용산구, 광진구가 한 2번씩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뭐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역으로 갈아타기 비중이 가장 낮았던 곳들은 어디였습니까? 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금천구하고 성동구 그리고 동대문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천구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주거 선호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기 비중이 좀 낮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주거 선호 지역이긴 하지만 2030 세대들이 매입을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도 한 50%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4050 세대들이 많이 사더라도 그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동대문구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상복합들이 많이 입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아타기 수요가 크지는 않은 지역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근차근 더 들어가 보죠. 갈아타기라는 투자 기법은 어떤 시기에 하면 좋습니까? 예, 대부분 주택 소유자분들이 상승기 때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자료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하락기나 조정기 때 갈아타기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하락할 때 하락률은 거의 비슷하죠. 주거 선호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20, 30억 아파트가 20, 30% 떨어지는 거하고 10억 이하의 아파트가 20, 30% 떨어지는 건 차이가 크죠.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같은 경우를 이제 조정기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대방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제 서울로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원칙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사례를 좀 연령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결정을 내려도 괜찮은 20, 30대 젊은이들, 아파트 갈아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20, 30대 분들이 최초 매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고 뭐 최초 매입하신 지 한 4년이나 이렇게 지나신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근처의 선호지역으로 가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제가 뭐 서울 중구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성동구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아타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십니다. 그래서 뭐 환경이 확 바뀌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뭐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의미가 있지 먼 데서 출퇴근하시는 건 또 부담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옆으로 주거선호지구 이동하시라. 그리고 이제 꼭 고려하셔야 될 점은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라. 아무래도 이제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갈아타기 하시는 것은 이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도 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고 계약 만료일자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저는 적극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런 시기가 닥쳐오신다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족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40, 50대 중년층입니다. 아무래도 자녀 유무가 의사결정을 크게 좌우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좋습니까? 대부분 학군지로 많이 이동하시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고, 근데 학군지라는 데가 대부분 주거 선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 생애 주기로 보더라도 자산 수준도 상당히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제 아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비슷한 급지로 가시면서 한 채를 더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적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누가 집권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옹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담되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주거선호지역으로 1주택으로 모시는 것이 지금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대비해야 하는 60, 70대의 갈아타기 수요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갈아타기 전략을 60, 70대가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저는 뭐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적극 권해드리는데요. 이게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 방향이 좀 다르죠. 주거선호지역이라든지 넓혀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거선호지역을 좀 벗어나고 좀 좁혀가시고 이래야 되는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지역은 좀 주거선호지역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좁혀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넓은 데 살다가 좁은 데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제 박탈감 같은 게 있으시긴 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공간 같은 거를 잘 조정하시면 사실은 쓸데없는 공간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20억, 30억 이런 집을 가지고 계시면 자녀분들만 좋으시지 본인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실 때 제가 보니까 제일 20억, 30억 되면 일단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10억 초반대가 가장 좋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가시면서 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유동화한다 그러고 이야기하거든요. 고정되어 있고 뭐 현금 흐름이 없는 데인데도 본인이 사시면서 이게 현금 흐름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의 전략도 좋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여도 굉장히 고려해 보시라. 왜냐하면 이제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90 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하시게 되면 자녀분도 60이 훌쩍 넘거든요. 그럼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렇게 가장 필요할 때 이를테면 40, 50대라든지 20, 30대 그죠? 이런 걸 활용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충분히 고려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 이렇게 빌라나 연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빌라나 연립은 잘 팔리지도 않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오히려 이제 증여하시는 게 좋은 게 이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기준시가라든지 이런 걸로 증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수단으로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가시거나 너무 외곽으로 가시는 거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도심에 있으시면서 도심의 인프라, 병원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데 머무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랜 투자 노하우도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세 상승기가 왔다는 걸 또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요 금액대별로 갈아타기 좋은 지역 어디를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데는 아무래도 도심이겠죠. 그래서 서울 도심이다 그러면 강남, 뭐 광화문, 요즘 용산까지도 같이 보고 있고요. 여의도, 뭐 이 세 지역인데요. 가격이 뭐 평당 한 1억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부담되시면 이제 저는 7광역 중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서울은 어차피 도시계획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7광역 중심은 일자리가 많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곡이라든지 DMC, 청량리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여기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니까요. 뭐 하시더라도 뭐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아파트 무수한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다, 상승기다 뭐 이런 보도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지표들만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지만 뭐 수급 상황들은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 경기 상황은 나는 돈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대기업에서도 지금 영업 상황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경기 상황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금리가 이제 문제인데요. 금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떨어질만 있지 이게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생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지표들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한번 매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가 이제 뭐 저는 최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사기 좋은 시점이라는 거는 청향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요. 여전히 이제 주거선호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매물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청향 같은 거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집주인분하고 이제 협의를 하시면 가격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아마 이제 가격 조정도 힘들 수도 있고,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가격 조정이 잘 안 되고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넣는다든지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제 더 떨어질 건가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10% 이상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10% 깎아서 사시면 좋은 매물을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장에 좀 가보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여러분께 아파트 갈아타기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 기법인지 알려드렸습니다. 평범한 원칙을 하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거주 환경이 더 좋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게 더 좋고 더 넓은 집은 기존에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주머니TV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